헬더버그 항공기 참사. 불타는 하늘에 갇힌 비밀 화물. 4000m심의 속으로 사라진 진실. 그날 화물칸에서 무엇이 불탔는가? 1987년 11월 28일 어둠이 내려앉은 타이베이 공항을 뒤로하고 남아프리카 항공 295편 헬더버라는 이름이 보잉 747 항공기가 이륙했습니다. 기체에는 승객 140명, 승무원 19명, 총 159명의 생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관문 요하네스버그.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7분 비행기는 인도양 상공 모리셔스 남동쪽 약 160km 지점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뒤 모리셔스 해역의 새벽 바다 위로 검게 탄 잔해들이 떠올랐습니다. 좌석, 유리 파편, 녹아내린 금속, 그리고 항공기 로고 일부. 헬더버그의 마지막 교시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연기가 보입니다. 그날 밤 공중에서 시작된 의문이 불길. 그 화물칸에는 도대체 무엇이 실려 있었을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불의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생명선, 위험한 비행. 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하에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무기와 첨단 장비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418호는 남아공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했고 국가는 국제적 고립 속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영기업과 민간 항공 네트워크를 통해 비공식적인 무역 통로를 유지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타이베이, 모리셔스, 요하네스버그 노선이었습니다. 헬더버그 편은 남아공 경제의 숨통이자 비밀스러운 군수 물류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구조적 위험 보잉 747, 헬더버그는 보잉 747BM 콤비형 항공기였습니다. 이 구조는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실어 나를 수 있었지만 심각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화물칸과 객실을 분리하는 방화벽이 불완전했고 자동 소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클래스 B 규정이 적용되어 화재가 발생하면 승무원이 직접 화물칸으로 들어가 불을 꺼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온과 유독가스가 발생할 경우 그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1973년 브리티시 오버시즈 에어웨이즈 화물 화재, 1980년 사우디아 163편 참사 등에서도 이 구조의 한계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헬더버그는 안전 개선 없이 그대로 운항을 이어갔습니다. 인도양 상공, 비극의 시작.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모리셔스를 향하던 새벽, 기장은 평온한 교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 새벽 3시 45분 조종실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카고 스모크. 화물칸에서 연기가 감지된 것입니다. 기장은 모리셔스 관제탑에 보고했습니다. 연기가 보입니다. 기압이 떨어집니다. 승무원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관제탑은 비상 착륙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곧 교신 품질이 급격히 나빠졌고 기내 온도는 상승했습니다. 조종석 내부로도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통신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화재와의 사투. 수색팀은 탄화된 소화기와 소화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실제로 화물칸으로 들어가 불을 끄려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화재는 일반적인 전기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금속이 녹아내릴 만큼 강력한 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화학 반응이나 폭발에 가까운 현상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유독가스와 열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추락 직전 관제탑은 위치를 오해했습니다. 헬더버그가 공항에서 65마일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거리는 160마일 이상이었습니다. 그 착오로 인해 비상 착륙은 불가능했습니다. 국제조사와 조사위원회의 한계. 사고 후 남아공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고 해역은 수심 4,900m. 이는 타이타닉보다도 깊은 심해였습니다. 남아공은 미국 해군 네이비와 협력하여 심해 탐사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리졸브. 3개월간의 수색 끝에 조종실 음성 기록기와 기체 일부가 회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행 자료 기록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의 결정적 80초, 복구된 음성 기록에는 단 80초의 교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종사 연기, 시야 확보 불가, 조종사 온도가 상승한다. 그 다음 폭음, 그리고 침묵. 음향 전문가 제임스 페이는 이 소리는 기압 변화음이 아니라 폭발음으로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고 조사위원회는 기체 파손음이라며 폭발설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약 6분 분량의 데이터는 기술적 손상이라며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일 일부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해당 구간을 복원 분석한 결과 인위적 편집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NTSB와 ICAO의 반응.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조사 자문으로 참여했지만 남아공 정부가 대부분의 조사를 단독으로 주도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이 사건을 계기로 클래스 B 화물칸 자동 소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헬더버그 사건은 세계 항공 안전 기준을 바꾼 사고로 남았습니다. 은폐, 무기 밀수, 그리고 국가의 그림자. 1989년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은 화재 원인 불명이었습니다. 이 모호한 결론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아름스코 연루설. 남아공의 국영 군수업체 아름스코는 국제 제재를 피해 민간 항공을 통한 무기 운송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1998년 민주화 이후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직 정부 관계자가 비공개로 증언했습니다. 헬더버그에는 아름스코 화물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군용 성분의 물질이었다. 타이베이에서 적재된 화물 중 일부는 컴퓨터 부품으로 신고되었지만 실제 내용물은 과염소산 암모늄, 니트로셀룰로스 등 로켓 연료 원료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섭씨 60도 이상에서 자연 발화할 수 있는 고위험 화학물입니다. TRC의 재조사 결과 TRC는 1998년 보고서에서 마고 커미션의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일부 증거는 고의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사고 직후 항공청과 군 당국이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는 내부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는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모순 화재인가 폭발인가. 심해에서 회수된 잔해는 10km 이상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꼬리 부분은 주요 동체에서 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중 분해의 흔적입니다. 또한 일부 금속 조각의 변형은 고열이 아닌 충격파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단순 화재가 아니라 폭발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바다에 잠긴 진실, 그리고 남겨진 교훈. 헬더버그 항공기 참사는 남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큰 항공 재난이자 가장 깊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공식 결론은 화재 원인 불명. 그러나 남겨진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 소화 시스템의 부재, 삭제된 음성 기록, 은폐된 화물 목록, 진실화해위원회의 폭로. 모든 조각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날 화물칸에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운송된 불길한 비밀의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헬더버그의 잔해는 지금도 인도양 깊은 심해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수심 4,900m, 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의 세계. 그곳 어딘가에 이 모든 의문의 답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상은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